야, 우리도 집 살 수 있어. 안녕하세요. 부동산 맛쌤 경입니다. 지금 어제자 뉴스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시고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무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1주택자분들도 지금 대출이 많이 막힌 상황에서 지금 이 뉴스를 보고 많이 노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살 중국인이요. 89억, 타워팰리스 100% 대출로 샀다, 이 제목인데, 되게 내용이 자극적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타워팰리스를 100% 대출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전액 대출을 조달했다고 적었고, 해외 현지은행에서 전액 조달 추정이 되고, 대한민국 법으로는 지금 막을 수 없다고 하네요. 사진을 보면요, 지금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해가지고 굉장히 높고 이제 일반 서민들이 조금 꿈꿀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기는 어려운 뭐 그런 아파트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이제 중국인이 100% 대출 받아서 샀다고 합니다. 자, 88년생 중국인이요. 90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이제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지금 논란인데,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는 가계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국민들 대출은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1일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면적 뭐 407이네요. 뭐 123평을 89억 원에 매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A씨가 매입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라고 하네요. 아래층은 243, 그리고 위층은 164제곱미터로 A씨는 각각 55억 그리고 34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것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매수자금 89억 원을 전액 은행 대출을 마련했다는 점인데, 이게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매수금 89억 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55억이랑 뭐 30 몇 억, 뭐 절대 꿈꿀 수가 없는 거죠. 현금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요. 근데 또 국내 시중은행에서는요, 시중은행, 이제 우리 은행 있죠? 한국에 있는 우리 은행들, 그게 외국인들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내국인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던데, 그래서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농협, 신한, 우리하나, 뭐 국민은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지점 있죠? 뭐 외국은행의 우리나라 국내 지점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A씨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면요, 시가 15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국내법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면서 이렇게 뉴스가 이게 뭐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댓글이나 상황 보면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국민 규제는 이렇게 심한데 외국인에 대한 이런 매수, 어떤 주택 대출에 의해서는 어떤 이런 국내법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허탈한 거죠. 이렇게 법을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주택을 매수한 중국인은 세금은 뭐 금리라든지 뭐 낸다 하더라도 아마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거둘 겁니다. 89억이니까 뭐 못해도 몇 년 안에 10억 이상 벌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국내 상황, 자국민 상황 어떤지 대충 이 헤드라만 봐도요, 전세대출 규제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보증비율 축소, 금리 인상 뭐 마지막인지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고, 어렵게 청약이 당첨됐는데 대출 규제로 인생 계획 틀어지는 무주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세대출 규제 금융시장 대혼란 해가지고 MZ세대 직격탄 맞았다. 뭐 MZ세대뿐만이겠습니까? 뭐 우리 실수요자, 전세 사는 실수요자들도 지금 당장 전세를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이사 미루거나 잔금을 미루거나 아니면 계약 자체도 포기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은행에 따른 대출 규제도 뭐 전세 대출이 얼마에서 얼마나 줄었는지 그거에 대한 컨텐츠도 바로 다루도록 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일단은 이 전세 대출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그럼 왜 많이 받았을까요? 자, 많이 받은 이유는 그만큼 전세값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전세값이 왜 올랐습니까? 뭐 물론 임대차 3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전세값을 올리는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 친구만 봐더라도 전세
그 전세가 바로 올라서는 직전이 그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건데, 뭐 딱 시행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이미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있었고, 2년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5%까지 연장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난 이후에 그 더 뛴 가격은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그래서 같은 층 아파트, 예를 들어서 7층, 뭐 6층 같은 평형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7층은 전세가 2억인데 뭐 6층은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전에 바로 이제 계약을 이제 임대차 3법의 계약을 시행해가지고 뭐 3억 5천 뭐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러면은 2억에 살던 사람은 계약갱신 청구권 해가지고 5%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한 2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중 가격, 또 심하게는 3중 가격도 나오면서 아주 지금 전세 시장이 완전히 지금 개판이 되고 있고, 그런데 뭐 이제 정부에서는 실수요자 그리고 이중 가격, 삼중 가격에 대한 전세 이 대책을 내놓겠다 하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법들로 인해서 그리고 규제들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제 전국이 매수했던 이 아파트에 대한 소식이랑,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자국민 규제는 엄청 심해지고 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자, 이거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고요. 사실을요,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실거주가 아닌 이유로 갭 투자를 하거나 이제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안이 좀 나와서 어떤 외국인들, 또 현금 자금이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갭 투자하는 뭐 이런 일을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실 외지인들,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서울 사는 것도 이렇게 조금 그 반발이 많은 사는 상황인데, 이렇게 외국인이 뭐 살지도 않고 실거주도 안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집을 산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집주인이 중국인이고 그 중국인 밑에 한국 사람이 전세로 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관리를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